오로성이 임무를 위하여 각자의 위치로 향하였고 세턴은 침입자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어인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어인섬에 도착하였고 이후 세턴을 보좌하기 위한 해군 사이퍼폴들이 어인섬에 속속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해군 중장 테이크는 오로성 세턴님 직접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마리조아와 레드라인에서 세계정부와 반란군이 격돌 중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반란군의 기세가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계정부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세턴은 예상대로군 결국 세계정부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마리조아에 침입한 침입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루트는 총 두 가지, 레드라인을 통하여 도주하는 것과 어인섬을 통하여 도주하는 것이 있지. 레드라인을 통해 도주하는 것은 레드라인을 기준으로 북서쪽에는 나스주로 동남쪽에는 피터가 주둔 중이다. 우린 어인섬을 틀어막으며 퇴로를 확실하게 차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긴장을 풀며 휴식을 취하며 몸을 확실하게 회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인섬에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고 세턴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수염의 적단이 나타났고 티치는 제하하하 예상대로군 역시 어인섬에 오로성이 나타났어 라고 소리쳤고 아오키지는 세턴성이라 까다로운 적이군 하지만 한 명 정도라면 문제없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테이큰 중장은 쿠잔 대장님 아니지 해적 아오키지 라고 중얼거렸고 아오키지는 순식간에 해군들을 모조리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티치 놈들은 내 후배라서 말이야 죽이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 마음대로 하라고 잔챙이들 따위 내 목표는 오로지 오로성 한 명이다. 저놈의 권능을 빼앗는다면 나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라고 말했고 세턴은 티치가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어인섬은 깊은 해저이기에 견문색 패기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세턴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턴은 무시할 수 없는 강자였고 시키를 영입한 검은수염 해적단 역시 꽤나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집니다. 뒷면은 레드라인에서 전투가 시작된 이후 수중전의 달인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며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해군들을 격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세라핀 미호크 징배 등을 따돌리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토토무지카가 소탕될 때까지 징배는 큰 상처 없이 활약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토토무지카가 소탕된 이후 해적과 혁명군이 해군으로부터 도망가려 하자 징배는 곧바로 고래상어들을 호출하여 퇴로를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고래상어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징배는 당황하며 이런 적은 없었는데 설마 고래상어들이 모두 죽었나? 아니면 나 말고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는 거대한 세력의 등장을 알리는 작은 신호에 불과했고 그 거대한 세력은 현재도 레드라인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징배는 고래상어들을 부르는데 실패하자 군함을 위주로 공격하며 해군들의 추격을 막아섰고 해군은 징배를 막아설 방법이 없었기에 곧바로 세라핌을 출동시켜 징배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라핌은 루나리아족의 날개를 통하여 공중비행이 가능했으며 개조형 세라핌 징배는 수중전도 가능했기에 개조형 세라핌 징배와 세라핌 미호크가 징배를 노립니다. 그리고 징배는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고철덩어리들 지겹구만 이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어인공수도 회오리치기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물에 떨어뜨려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개조형 세라핌 징배가 징배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곧바로 징배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모커가 레드라인에 나타나며 순식간에 해군이 기세를 잡았고 벤베크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스모커에게 다가간 뒤 스모커를 기습하며 스모커의 머리에 총을 발포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감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벤베크맨의 공격을 피해냈고 스모커는 빨간머리 적단 2인자 벤베크맨이로군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어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제2의 정상격전에서 스모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잘 알고 있기에 꽤나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여기서 더 싸우면 양군 피해만을 낳을 뿐이다. 여기서 같이 자멸이라도 하자는 거냐 라고 물었고 스모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적을 쫓는 것 그것이 군인이 가져야 할 정신이다. 자멸 따위가 두려웠다면 해군은 정의를 지킬 수 없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의 전신을 구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럭키루가 나타나 그대로 스모커를 들이박아버렸고 스모커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날아온 야섭이 스모커의 뇌와 심장을 향하여 총을 발포하나 스모커는 연기를 활용하여 야섭의 총을 붙잡았고 해군본부 소장 타카무라와 신짜오는 스모커를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이들을 막아서며 물러서라 너희들 상대가 아니야. 저놈들은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마. 너희들은 해적을 추격해라 라고 말했고 해군들의 기세는 더욱 높아져만 갑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머뭇거릴 틈조차 아깝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총에 무장색 배기를 두른 뒤 곧바로 스모커를 향해 달려갔고 야섭은 기회를 노려 스모커의 머리를 날려버릴 준비를 마칩니다.
스모커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벤베크맨을 보며 그 짧은 순간에 효율적인 진영을 구축하다니 과연 빨간머리 적단의 두뇌라고 불릴만하군. 하지만 내게는 소용없다 라고 말하며 벤베크맨은 미끼이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람은 야솝이라고 판단한 뒤 순식간에 채를 사용하여 야솝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럭키루가 회전 박치기를 사용하여 그대로 스모커를 들이박아 버렸고 벤베크맨은 야솝을 우선적으로 노릴 것이란 것쯤은 파악했다. 허면 필연적으로 움직임이 급해지겠지. 럭키루가 그 틈을 노린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며 럭키루의 회전 박치기를 허용하며 비틀거리고 있는 스모커에게 다가가 곧바로 은총일격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허벅지에 총알을 적중시킵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대로 야솝에게로 진격하여 태화연권을 사용하여 야솝의 머리를 찍어버렸고 야솝은 고작 한 방만에 기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정타를 허용하며 기동성이 떨어졌기에 그렇게 손해만은 아니었고 벤베크맨과 럭키루는 다시 진열을 가다듬으며 스모커와의 격돌을 준비합니다. 스모커는 벤베크맨과 럭키루가 진열을 가다듬는 것을 보며 이들이 원하는 대로 놓아둔다면 이들을 처리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스모커는 우선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진영을 연기로 뒤덮어버리며 럭키루와 벤베크맨의 시야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견문색 배기를 사용하여 럭키루와 스모커의 움직임을 읽어내지만 럭키루는 아직 견문색 배기의 숙련도가 낮았기에 연기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스모커는 그 틈을 노리며 빠른 속도로 럭키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거대화를 진행한 뒤 태왕권 프로즌을 사용하여 럭키루를 공격하였고 럭키루는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하며 스모커의 공격을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연기가 완전히 거쳤고 럭키루와 야솝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천천히 벤베크맨을 향해 걸어왔고 벤베크맨은 절망하며 이 정도로 격차가 존재하다니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의 손은 습관적으로 놀이새와 조종간을 조종하고 있었고 벤베크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벤베크맨이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하는 순간 공중에서 거대한 화염이 내려와 스모커의 연기를 불태워버렸고 에이스가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부상을 입은 벤베크맨을 바라보며 베크, 저놈은 제가 맡겠습니다. 당신은 우선 원대로 복귀하여 지휘를 맡아주세요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내 허락 없이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구속하려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곧바로 스모커의 공격을 저지하며 나에게 빛이 있는 것 아니었나, 얼마 전 와노쿠니에서 내게 패배했잖냐 라고 말하며 도신조로에서 스모커를 꺾은 것을 떠올리며 스모커를 도발하였고 스모커는 과거에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언젠간 너희 형제는 내가 반드시 잡아주마 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전투태세에 돌입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굳이 이놈과 승부를 볼 필요는 없지, 적당히 묶어두고 퇴각할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생각한 뒤 불기둥을 사용하여 자신과 스모커를 고립시킵니다. 이무가 조로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조로를 죽이기보단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세뇌시키며 자신의 장기말로 사용한 뒤 도사고팽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무는 우선 자신의 신복이자 사실상 오로성보다도 서열이 높다고 볼 수 있는 통칭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인물에게 조로를 맡겨둡니다. 그리고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인물은 과거 900년 전부터 이무와는 같은 가문으로서 이무를 보좌하던 네로나 아이기스로 밝혀졌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이미 예전부터 이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무의 명령을 직접 전달하거나 임무와 독대를 하는 인물로서 밝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평범한 근위병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다녔기에 퀘이사 오로성을 제외한 이들은 네로나 아이기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로나 아이기스는 조로의 전신을 구속한 뒤 판기여성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충성의 방으로 향하였고 잠시 후 조로가 정신을 차리며 깨어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곳이 지옥인가, 생각보다 별거 없군 이라고 말했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무님을 상대로 그 정도로 싸우다니 과연 역대 최강의 검사라고 불릴만 하군요 라고 말했고 조로는 날 살려둔 이유가 뭐지? 나 역시 검은다리 녀석처럼 인질로 쓸 거냐 라고 물었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아니요, 당신은 우리의 장기말로서 멜치모자 루피와 싸우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매우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농담으로도 그런 소리나 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네로나 아이기스는 뭐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이무님의 결정을 기다리도록 하죠 라고 말한 뒤 혹시라도 조로를 놓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이 직접 조로의 옆에 앉아서 조로를 감시합니다.